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갭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이제 부동산 규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틈새 투자 그리고 풍선 효과가 있었던 시장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에 의한 부동산 투자만 가능하게 되었지만 틈새 투자는 있다. 그래서 627 대책에 그래도 수혜를 받는 그런 투자처가 당연히 재개발 쪽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틈새 투자처는 있다고요. 부동산 시장 흔들리자 가성비 갖춘 빌라를 주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를 주목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빌라라는 건 아니고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은 신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중심지에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내가 원하는 중심지에 내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투자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재개발 투자가 기존에 이제 중심지 쪽으로 많이 몰리긴 했었는데 이번 627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이런 빌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1월 달에는 2,000건이 조금 안 됐죠. 근데 4월 달에는 3,400건이 됐고요. 5월에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이런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이 됐는데 일반적인 그런 빌라가 아니라 중심지의 재개발 투자에 이런 투자 수요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 투자는 이전에도 대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 없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했었던 그런 시장이고 이번에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로 이제 투자하려고 하셨던 투자 수요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중심지에 있는 재개발 투자로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중심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중심지가 어느 지역이 중심지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3도심이라고 했을 때 종로 광화문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라고 하는데 지역이 전체가 중심지라고 파진 않고요. 서울시에서는 지도에 중심지로 3도심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으로 구분되는 그런 지역들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요, 이 파란색이 3도심입니다. 서울은요,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향후의 미래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발표해 놨는데요. 3도심, 7광역중심, 12 지역중심, 그리고 또 나가서는 53 지구중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한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고요. 특히나 이런 중심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계획들이 수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화문, 강남, 그리고 여의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요, 파란색이 3도심입니다. 종로 광화문, 이제 강남, 그리고 여의도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7광역중심이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마고, 이제 DMC, 아래로는 가산디지털, 용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량리, 왕십리, 이쪽이 잠실 쪽입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위쪽 편에 창동, 광역중심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12 지역중심인데요. 목동 쪽에 있고요. 그리고 홍대, 마포, 그 다음에 봉천동, 이수사당, 그리고 여기가 신설동, 이제 망우, 성수 일대, 이런 식으로 12 지역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심지를 한번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요. 용산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용산을 중심으로 중심지하고 비중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심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중심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국정무 지구고요.
요 일대는 이제 전자상가고, 여기는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대로를 가서 보시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은 입지기 때문에 그런 높은 건물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처럼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큰 건물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용산, 서울의 중심이 될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이러한 중심지에 있고, 중심지에 있는 세부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수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전자상가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23년도에 발표한 이제 전자상가 일대의 그런 개발 계획들,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전자상가에 대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굉장히 이런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어느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중심지들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투자했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시면 이쪽 서계동하고 청파동 일대, 그리고 이제 원효로 1, 2가, 그리고 요 아래쪽에 원효로 2가부터 4가가 개인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주택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중심지에 바로 붙어 있는 인접지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중심지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동 일대고요. 성수동도 지금 보시면 12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동 일대를 보시면요, 이 일대는 이렇게 해서 이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허용 용적률의 최대 2배까지 용적률을 상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구단위 계획까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이런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수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성수동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 표시되어 있는 중심지 안에는 사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많이 있었던 지역들이 이런 자양사동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속통합으로 진행하는 지역들이나, 아니면 자양이동 한강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도 이런 중심지 옆에 있고 거기 플러스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하면 내가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수 지역 중심 옆에 있는 곳에서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했었던 화양동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모아타운으로 동의서를 거뒀다가 조금 이제 지체되고 좀 흐지부지 됐었는데, 최근 다시 동의서를 걷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양동에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자양동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보다는 중심지, 이런 지역 중심지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화양동도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바로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진구에서는 동일로 주변에 이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한다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준주거나 이런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도 이런 중심지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고밀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주택가를 우리는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순서대로 말하면 이수도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영등포 구청역 주변에 이런 재개발 투자도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서초 3동의 위치가 요 일대거든요. 요 일대에 진행하는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 파란색이 3도시민,
강남 중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강남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특히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사업, 강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다세대 빌라,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한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중심지 옆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 투자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지역은 여기 이수역의 주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초 3동과 마찬가지로 이수역도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요, 교대역에서 이쪽 사당 쪽 이 동작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호선 라인으로 보이는 요 도로를 따라서 넘어가야 이제 동작구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당역 주변이 강남에서 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만나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런데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수역이 어떻게 보면 사당보다 조금 더 상급지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역에서는요, 서리풀 터널을 지나서 서초역이나 서초역이나 이제 강남역까지 접근을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졌고요. 특히 서리풀 터널 주변에 있는 이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의 개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심지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작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동작대로입니다. 동작구에서 유일한 대로라고 칭해지는 도로고요. 특히나 동작구는 구릉지역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수역 주변, 사당에서 이수역으로 연결되는 그 주변이 상당히 평지고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동작대로 주변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특히나 그런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개발 계획을 보면 동작대교에서 사당 남태령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를 지하화하고, 특히나 이제 여기가 침수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터널 지하에는 이런 빈물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시설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대교 북단을 보면요, 이 동작대로를 통해서 동작대교 위쪽으로 갔을 때 이 북단이 위로 북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북단에서는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에 국정무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계획에 따르면요, 동작대교 북단에서 용산공원 지하를 통해서 후암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통한다는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용산공원 지하를 뚫어서 터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국정무지구가 개발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도로의 개통이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동작대로를 건너서 동작대교 북단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수에서 용산이라든지 서울역까지 차량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미래의 중심지인 용산 그리고 현재의 중심지인 강남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지역이 이수역에서 사당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수역이라는 그런 지역이 이제는 사당보다 더 핵심 입지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수역의 중심지에 바로 붙어 있는 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A-2가 조금 먼저 나가고 있죠. 동의율 75% 받아서 역세권 활성화 후보지 선정을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A-1은 이제 A-2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심지 주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마포의 중심은 당연히 마포역. 마포의 중심은 당연히 마포역에서 공동역까지가 최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는 애호개역 일대까지 이 일대가 마포의 중심으로 키운다라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마포 역세권 시프트죠. 마포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용강동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중심지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그리고 특히 마포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 시프트라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용강동은 이런 중심지 옆에 붙어 있는 한강변이 보이는 그런 영구 한강뷰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추천을 드리는 지역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중심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지역이 이제 영등포 구청의 1억대 초반 투자 물건이었죠. 영등포 구청역은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영등포 구청역은요,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보다 가장 상급지인 영등포, 여의도, 도심에 속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가 3도심이잖아요. 영등포 구청역은요, 3도심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 개발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낙후된 도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서남부 대개조라는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이 24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25년도 3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3월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불과 두세 달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대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럼 왜 안 됐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도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기존에 보시면 한 4개에서 5개 필지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로 재개발을 이제 정비 사업을 하세요, 개발을 하세요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이런 개발 사업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이 일대가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공업 용도, 공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주택 용도로 개발했을 때 용적률 상한이 250%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규제가 이번 서울시 서남부 대개조에서 그런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공업지에서 주택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최대 400%까지의 그러한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제가 완화됐고 이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영등포 구청역이 지금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후도가 전체 노후도가 82%가 넘어가고 30년 이상의 건축물의 비율이 한 77%가 됩니다. 30년 이상이 77%라는 얘기는요, 어떤 재개발을 하더라도 뭐든 가능한 지역들이고, 특히나 영등포 구청역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역에서 반경 250m, 350m 안에 구역이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제 재개발이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가장 포인트는 중공업지의 고밀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를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 주변에 있는 중공업지의 도심 복합 개발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억대 초반이라는 그 투자 금액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일대에서 최근에 재개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신길일동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요 일대거든요. 이 일대가 최근에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보였던 지역이 도림사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장미마을이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당연히 중심지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중심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중공업지는 아니고요.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 금액이 2억 후반,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까지 갔었는데 그런 이유는 단지 어떻게 보면 동의서를 걷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들 때문에 투자 금액이 그렇게 비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등포 구청역은요, 아래 말씀드린 그런 두 개의 지역보다
더 중심지 안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어떤 재개발을 하더라도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지역을 투자하셔야 민 10년이라는 장기간을 봤을 때 내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전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제든 모든 것을 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투자라든지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투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라고 그랬고요. 입지 좋은 지역에 선점 투자하셔야 10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한 투자인지, 어디가 중심지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규제가 있을 때마다 움츠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규제가 있을 때마다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있을 때 남들이 움츠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에 이런 중심지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투자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만들어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모시면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